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영자 신문 읽기의 진행을 맡고 있는 저는 김성백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말이죠. 뭔가 좋은 의도로 만든 것이 사실상 안 하는 이만 못하다 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오늘의 주요 소식은 그런 문제에 관한 소식입니다. 오늘도 5가지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글로벌 헬라인 뉴스, 먼저 듣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South Korea pulls plug on child monitoring app. Japan is building a robot taxi service with thousands planned for the 2020 Olympics. Parents stunt disabled daughter's growth. Indian airline blocks woman in short dress from flight. Tiny homes for the homeless. 잘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첫 소식은 스마트 보안관이라고 하는 어플에 관한 소식인데요. 좋은 의도로 시작이 됐습니다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South Korea, 한국이 pulls the plug이라고 해서 여기까지 끊어도 되겠고요. on a child monitoring app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앱이라고 하는 말은 application, 어플 혹은 앱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중요한 표현이 몇 가지가 나왔죠. 첫 번째, pull the plug on something 이라고 하면 보통 그 다음에 사람이 올 경우에는 생명 유지 장치를 떼다. 쉽게 얘기하면 산소 호흡기를 떼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이것이 예를 들면 회사라든가 아니면 지금처럼 어플 같은 것이 나올 때는 퇴출시키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한국이 바로 monitoring, 감시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니까요. 아이를 감시하는, 조금 어감이 안 좋다면 아이를 지켜보기 위한 그러한 어플을 결국은 퇴출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AP통신에 실렸습니다. The most widely used child surveillance app in South Korea. 여기까지 갈까요? surveillance란 말을 모르면 문맥에서 대충 이해가 갑니다. 바로 이 surveillance란 말은 위에 나왔던 monitoring이란 말과 같은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한국에서 가장 널리 많이 쓰이는 아이들을 지켜보기 위한 바로 그러한 종류의 어플이 has been pulled from the market.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어가 여기서는 한국이 나왔고 여기는 어플이 나와서 조금 다른 표현을 썼다 뿐이지 문맥상으로는 같은 의미라는 것을 역시 알 수 있겠는데요. 우리말로 pull something from the market 이라고 한다면 시장에서 철수하다 혹은 회수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그래서 시장에서 결국 폐지가 됩니다. 즉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이어지고 있군요. 그 이유는 after security specialist라고 되어 있습니다. security, 보안이나 안보를 얘기하는데 이때는 보안이라고 얘기해야 되겠고요. specialist니까 전문가가 raise serious concerns라고 해서 raise a concern, 우려를 제기하다, 우려를 표명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바로 about the program's safety. 바로 이 프로그램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더 뉴스 포커스 시간에 보겠습니다만 소위 말하는 스마트 보안관이라는 어플인데요.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그리고 조금 지켜보는 용도로 만들어졌습니다만 알고 보니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Japan is building a robot taxi service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봇 택시입니다. 말 그대로 일본이 지금 로봇 택시 서비스를 building, 말 그대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With thousands planned for the 2020 Olympics. 이렇게 되어 있군요. 이때 with라고 하는 부대 상황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phrase, 구문으로 나왔는데요. 만약에 문장이라고 한다면 thousands of robot taxis are planned for the 2020 Olympics. 이런 문장이 되겠죠. 즉 수천 대의 로봇 택시가 2020년 올림픽을 위해서 준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고 하는 소식이 실렸습니다. Japan is planning to use the 2020 Tokyo Olympics as an opportunity. 조금 깁니다만 그래도 요 정도까지 가면 한눈에 들어오겠죠. 바로 일본이 2020년 도쿄 올림픽을 하나의 기회로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기회가 될까 봤더니 to show the world, 바로 전 세계에 보여주겠다라는 거죠. 뭐를요? It's still a tech leader. 여전히 일본이
IT 업계의 선도 국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보여주겠다는 얘기일까요? 이럴 때 by가 방법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서부터 뭐뭐 함으로써 돌아올 필요가 없죠. 그 방법으로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앞에서부터 뒤로 이어가면 됩니다. Launching an autonomous self-driving taxi service라고 되어 있습니다. autonomous란 말을 조금 많이 보진 못하셨을 텐데요. 요즘 대세입니다. 구글 등의 많은 자율주행 차량을 얘기할 때 쓰는 말인데요. 자율주행을 위한 혹은 자율주행을 하는 비슷한 말이 self-driving이죠. 한 번 더 써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차량이 스스로 운전하는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발족하는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서비스는 which is 생략됐고요. currently in development 말 그대로 현재 개발 단계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무인 택시 서비스를 하겠다. 그것도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개발 중에 있는데요. 사실상 그때까지 정확하게 구현이 될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이죠. Parents stunt their disabled daughter's growth. 조금 어려운 표현이 한두 개 나왔는데요. 첫 번째, stunt 말입니다. 우리가 stunt 하면 떠오르는 생각은 말 그대로 stuntman 이런 걸 떠오르는데요. 여기서 동사로 stunt를 쓰면 성장을 방해하다, 저해하다라고 할 때 정말 많이 씁니다. 경제 성장을 저해하다라고 할 때도 쓰는 표현인데 지금은 disabled, 장애를 지니고 있는 딸의 성장을 부모님이 막았다라고 하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소식인데요. 세부적인 내용을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The family of a 10-year-old severely disabled gir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살이고요. 그리고 severely disabled 말 그대로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여자아이의 부모가 그리고 그 가족이 decided to stop their daughter growing to improve their life qualit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stop their daughter from이 생략됐다고 보시면 되죠. 딸의 성장을 막겠다라고 멈추게 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딸의 삶의 질을 위해서다라고 얘기하고 있군요. 방금 제가 딸의 삶의 질을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어로는 위해서라고 해서 for her life quality보다는 동사로 to improve her life quality 이렇게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거죠. 반면에 우리말로는 꼭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구태여 쓸 이유는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딸인데요.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황이라서 부모님이 몸이 더 커지면 감당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은 성장을 멈추게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그래 환자 가족들과 환자를 위해서 최선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또 일각에서는 인권 유린이 아니냐라고 하는 논란을 남기고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이죠. An Indian airline 한 인도의 항공사가 blocks a woman in short dress. 그렇군요. 짧은 옷을 입은 여성을 막았습니다. 뭐로부터 막았을까요? From flight. 말 그대로 비행 항공편을 탑승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A female passenger was prevented from boarding a domestic flight in India. 조금 깁니다만 여기까지요. board, 탑승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한 여성 승객이 인도에서 domestic이니까 국내선을 타려고 했었습니다만 여기서 가로막혔습니다. 즉 차단당했죠. 그 이유는 she was showing too much leg. 다리가 두 개인데 legs를 써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이때 leg은 다리 두 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리 살을 얘기하는 거죠. 피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나치게 다리를 노출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물론 이 항공사, 인디고 항공사라고 하는 곳인데요. 모든 고객들에게 적용되는 규칙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승무원이라든가 그 가족들이 특별히 할인이라든가 공짜로 탈 때는 드레스 코드를 지켜야 되는데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너무 짧은 치마는 안 된다. 결국은 바지로 갈아입고 탑승을 했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Tiny homes for the homeless. homeless를 명사처럼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요거 형용사입니다. 노숙자애란 얘기라서 더 플러스 형용사, 즉 노숙자들을 위한 작은 집, 바로 이 집이죠. 정말 작죠? One Nashville pastor, 미국의 내슈빌이라는 곳의 한 목사님이 pastor, 목사님이죠. is helping those without
permanent shelter. permanent, 영구적인이라고 할 때 쓰는 말이고요. shelter는 주거지, 거주지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자기 집이 없는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바로 그 방법은 by building 60 square foot houses라고 되어 있습니다. square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로 하면 평방이라고 할 때 쓰는 말이죠. 그래서 60평방 피트밖에 되지 않는 집을 만들고 있는데요. with no bathroom, kitchen or electricity. 화장실도 없고요. 주방도 없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몸만 누일 수 있는 곳입니다. 60평방피트라고 하면 우리로 따지면 5.7 평방미터가 채 안 됩니다. 한 평이 조금 넘는데요. 몸만 누일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세상에는 아직까지 좋은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글로벌 헤드라인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South Korea pulls plug on child monitoring app. A law passed in April requires all new smartphones sold to those 18 and under to be equipped with software which parents can use to snoop on their kids' social media activity. Smart Sheriff, the most popular app of the kind, was meant to keep children safe from pornography, bullying, and other threats, but its abysmal security left the door wide open to hackers and put the personal information of some 380,000 users at risk.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told that Smart Sheriff was removed from the Play Store, Google's software marketplace, and that existing users were being asked to switch to other programs. Smart Sheriff's maker declined to comment. 다음 소식은 한국 소식이죠. The News Focus에서는 좋은 의도로 시행했던 소위 말하는 보안관 앱이 사실은 많은 문제를 겪고 있었다라는 내용인데요. A law which was passed in Apri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월 달에 통과가 되었던 한 법에 따르면 requires all new smartphones sold to those 18 and under 여기까지가 목적어죠. 바로 18세 혹은 그 이하의 사람들에게 팔린 모든 새로운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to be equipped with software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be equipped with는 뭐뭐가 장착되어 있다 혹은 뭐뭐를 갖추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니까 반드시 소프트웨어를 장착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의무화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방금 법이 주어로 나왔을 때 제가 이 법은 이라고 안 하고 이 법에 따르면 이라고 얘기했죠. 물주구문입니다. 법이 주어일 때 동사가 크게 두 가지가 많이 옵니다. require가 올 수 있겠고요. allow가 올 수 있어요. allow somebody to do something, require somebody to do something. require는 누가 뭐뭐 할 것을 의무화한다라고 생각해서 의무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allow는 허용하는 거니까 권리사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이 법에 따르면 누가 뭐뭐 하는 것이 의무화된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우리나라 신문에 나오는 제대로 된 번역이다라는 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겠는데요. 두 번째로는 소프트웨어, 추상명사입니다. 관사 쓰거나 복수 쓰지 않으시면 좋겠군요. 이 소프트웨어는 which parent can use, 부모님이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죠. to snoop on their kids' social media activity. snoop이라고 하는 말은 염탐하다, 엿보다, 뭐를요? 바로 자녀들의 소셜미디어, SNS 활동을 염탐할 수 있는 그러한 소프트웨어였습니다. 이런 게 있었군요. Smart Sheriff, 바로 이름이 스마트 보안관이라고 하는 건데요. The most popular app of the kind. 이러한 종류로는 The most popular는 두 가지로 번역하시면 돼요. 가장 인기 있는, 그래서 가장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어플인데요. Was meant to keep children safe. 아이들을 안전하게 유지하겠다라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방금 제가 뭐뭐로 의미되었다라고 번역하지 않고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법이나 제도나 아니면 시스템 같은 것이 주어로 나왔을 때 be meant to는 취지와 목적을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말로는 그 취지가, 그 목적이 무엇입니다라고 번역하는 게 더 깔끔한 번역입니다. 비슷한 말로는 be intended to 혹은 be designed to 그리고 be aimed at ing형 이런 것들이 다 목적과 취지를 얘기할 때 쓰는 구동사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누구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까요? From pornography, 음란물과 bullying, 괴롭힘 혹은 school bullying이라고 하면 왕따죠. 그리고 and other threats,
그 밖에 다른 위협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취지의 어플이었습니다만 But it's abysmal security 여기까지 볼까요? 좋은데 abysmal 끔찍한 겁니다. 최악인 거죠. 정말 문제가 많은 보안으로 인해서 left the door wide open to hackers. Leave the door wide open to는 문을 활짝 열어놓는 거죠. 해커에게 문이 활짝 열렸고요. And put the personal information of some 380,000 users at risk. Put somebody 혹은 put something at risk. 위험에 빠뜨리다라는 얘기니까요. 약 38만 명이나 되는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위태롭게 만든 주범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어플이 말입니다.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한국방송통신위원회죠. told that 뭐라고 밝혔냐면요. Smart Sheriff was removed from the Play Store, which is Google's software marketplace. 이렇게 되는 거죠. Be removed from, be pulled from. 조금 전에 나왔던 것과 같은 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플레이 스토어에서 이거 다 삭제되었다 라고 밝혔는데요. 플레이 스토어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구글의 소프트웨어를 사고 파는 시장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And that, 그리고 덧붙여 말하기를 existing users라고 되어 있군요. 지금 존재하고 있는,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들의 경우에는 were being asked to switch to other programs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으로 switch, 옮겨갈 것을 요청을 받고 있다, 요청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Smart Sheriff Maker, 당연히 만든 제조사가 있겠죠. 이 제조사는 decline to comm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decline to comment, 말 그대로 코멘트를 거절하다. 우리말로 하면 인터뷰를 거부했습니다. 라고 번역하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됐다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보안에 문제가 있었다고 해요. 해커가 들어와서 어플을 다 볼 수 있고 그리고 전화기를 잠글 수도 있고 어머니 아버지 전화번호까지 다 가져갈 수 있는 부작용이 있어서 문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South Korea pulls plug on child monitoring app. A law passed in April requires all new smartphones sold to those 18 and under to be equipped with software which parents can use to snoop on their kids' social media activity. Smart Sheriff, the most popular app of the kind, was meant to keep children safe from pornography, bullying, and other threats, but its abysmal security left the door wide open to hackers and put the personal information of some 380,000 users at risk.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told that Smart Sheriff was removed from the Play Store, Google's software marketplace, and that existing users were being asked to switch to other programs. Smart Sheriff's maker declined to comment. 사생활 침해를 단속하다라는 말은 영어로 어떻게 쓸까요? 바로 crack down on privacy invasions 혹은 privacy violations라고 하시면 됩니다. crack down on 단속하다라고 할 때 쓰는 말이고요. 나머지 뒷부분은 사생활 침해가 되겠습니다. 전자기기를 이용해서 국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use electronic devices 감시하다 to keep tabs on ordinary citizens 평범한 시민들 즉 일반 시민들을 keep tabs on 예의주시하다 혹은 눈을 떼지 않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감시하다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사생활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참 쉽지 않죠. 말 그대로 이런 말을 영어로 쓰면요. Drawing the boundaries of privacy 즉 사생활의 범위를 그리는 것이 has always been tricky 항상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라고 쓰시면 좋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전 세계의 헤드라인을 모아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한 번 보는 것보단 두 번 보는 게 낫겠죠? 우리 EBS 영어 채널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바로바로 업데이트가 되니까요. 많이 즐겨주시고요. 또 많이 다시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